자, 이제 앞서 했던 정비구역과 관련된 문제 중에 4번 문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또한 같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요. 당연히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 글자 중에 하나가 시장군수란 말 대신 이거 하나만 좀 써주세요. 등이라는 글자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의 준말이냐? 준말입니다. 이것도.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고 아주 틀린 거 아니니까 그렇게만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2번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률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서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한테 등에게 신고한 후에 이를 계속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건 기득권 존중해 주는데요. 자, 우리가 기득권을 존중해 주는데 이거는 30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4번 보면 시장군수는 허가가 규정을 위반한 자의 원상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 또는 대집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 수익 유입을 방지 위하여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 기간 1회 하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네.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 자, 틀렸죠. 여기 보면 뭐냐? 소급행위 제한하는데 3년이고 1회 안에서 1년 연장은 맞습니다. 근데 이 소급행위 제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는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 토지 분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게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니라 토지 분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래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비구역을 갖다 해제한다 그랬는데요. 정비구역 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권에 의해서 해제할 수도 있고 요청, 신청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인데요. must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겠고 그 다음 can, 직권으로 해주는 can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럼 먼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걸 본다면 목적 달성할 수 없더라 그러면 직권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서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과도 부담이 된다 그럼 해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이 해제를 갖다가 요청하더라. 그 다음 계량 방식인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계량 방식을 한단 말이에요. 계량 방식으로서 10년이 경과됐어요.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하더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비구역 등을 갖다가 여기는 이제 머스트에 해당하는 것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 우리가 쓸 때 기본계획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비구역 등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하면 그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선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여기 기본 계획에 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정비 예정 구역 등을 갖다가 직권 후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내 안 하더라. 그러면 필요 없는 거죠. 그다음 정비구역 지정에서 누가 되냐? 조합이 하면 조합 설립 인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몇 년 내? 3년 내 안 하더라. 그러면 없는 거죠. 그 요 사이에 누가 있느냐?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년. 추진위원회는 승인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다. 승인받았으면 조합 설립 인가 역시 2년 내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얘네들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3년 내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이 자체를. 자, 그다음 누가 있느냐면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여기 보면 그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이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5년 내야 된다. 근데 안 했다면 해제한다. 이거 아닙니까? must.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돼 있죠. 해제할 때는 역시 지정 절차와 똑같이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정비 해제를 하는 경우 또는 해제 요청하는 경우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다음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주민 공람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당연히 맞습니다. 60일 기점이 되는 것. 자, 그다음 3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뭐 법에 법령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 다음 5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해서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 통보하며 관계서류를 일반에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얼마? 2년 그러는 거지. 2년. 다음 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구청장 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를 특별광역시장에 요청해야 하는 사유로 틀린 것 그랬죠. 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must. 그러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되겠죠. 다음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겠다. 그러면 자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 내 조합 설립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재개발 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음으로써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받아야 되겠죠. 다음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여기 3년이죠. 3년.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5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 있죠. 5년. 자, 당연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7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해야 하는 사유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거 여기 있죠.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직권으로가 can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과도한 부담이 된다. 30% 이상 요청이 됐다. 계량 방식으로 10년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번 맞는 얘기죠. 자, 토지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을 예상되는 경우에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거고 2번 정비구역 추진상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 3번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30% 이상 그래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경우 되겠죠. 그 다음 4번 정비사업 추진상으로 보아 주거환경 계획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한. 자, 이렇게 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연장입니다.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이래주는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스스로 개량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3분의 2 이상에서 해제, 동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알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정비 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이거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랬을 때 정비 사업에 대한 방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 제일 먼저 정비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스스로 개량할 수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 설치했잖아요. 그죠? 그럼 스스로 개량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서 할 수 있겠고 이걸 갖다 모두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되겠고 그다음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지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그런데 이 중에 재건축 사업은요. 그것이 특히 준주거적이나 상업적이다. (30% 이하의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 방법이 그렇다면 시행자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개량 방식. 자, 어쨌든 다 이거는 공공시행자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주공등한테 네가 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한다든가 얘가 직접 하는데 있어서 과반수동이라고 쓰면 됩니다. 과반수동이. 자, 그 여기 있는 것들은요. 자, 이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공등한테 시켜서 할 수도 있겠고 또 공출법인이 있습니다. 가서 일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들과 할 수도 있죠. 또 누구도 할 수 있냐면 등록업자, 건설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그러면 이때는요. 뭐가 필요하냐. 여기는 정족수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는 동의를 갖다가 얻었는데 얻지 않을 수 있어요. 천재지변인데 얻지 않는데 여기 동의는 정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 동의를 얻도록 됐냐면 원래 토지 등 소유의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여기 토지 등이고 세입자의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기 있는 세입자가 여기 이 사람들의 2분의 1 이하다 얻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거는 누가 할 수 있냐. 여기는 가서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요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20인 이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역시 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역시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 과반수동 이렇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여기는 시장, 군수 등이 있고요. 또 주공 등이 있겠고,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하던가 앞서 있던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과반수동 이렇습니다. 과반수동 이렇대요. 그래서 여기는 얘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시장, 군수 등 주공, 건설업자, 등록업자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죠? 개량 방식. 다음 2번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한다. 맞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주고,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5번이 틀렸죠. 자, 여기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그런 여기 있는 것 어디를 갖다 해요? 재건축 사업을 설명한 거죠. 이거는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여기 있잖아요.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고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있네요. 관리처분과 환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네요. 두 가지 방식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어떤 경우 있죠? 재개발 사업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문제 풀 때 그럼 여기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는 주택, 자, 여기는 뭐가 된다? 건축물 중심이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중심? 건축물 중심이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거의 건축물이라는 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문제를 쉽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봤을 때 거기 있는 뭐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통합됐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없어졌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람 공부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얼마? 여기 있죠. 3분의 2. 세입자의 과반수. 근데 그게 2분의 1이면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다음 당연히 맞는 얘기. 2번 스스로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토지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경우는 자 있네요. 얼마 동의가 필요됐어요? 과반수 동의가 필요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죠. 그다음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자, 여기 있죠. 재개발 사업 여기 있죠. 조합이 하거나 또 여기 단독 공동할 수 있고 과반수 동의해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 한국감정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죠. 다음 4번은 맞죠.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받아서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또 건설업자, 등록자,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들 공동으로 시행을 방문한다. 맞죠.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조합원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여기는 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면 되겠죠. 신탁업자하고 또 한국감정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자,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군수가 직접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원래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죠?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조합이 못할 사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못할 사유를 갖다 우리 뭐라고 외운 적이 있냐면 암기 코드를 천국 매취순 두세병 요청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보면 2년 내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재건축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번 보면 해당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가 직접 요청한다. 여기 면적의 2분의 1, 총수의 3분의 2 여기 있죠. 그 다음 해당 정비구역 국공유지, 국공유지 2분의 1 여기 있죠. 그 다음 순환정비사업 방식 여기 있죠. 네, 천재지변 여기 있죠. 그 다음 5번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 2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자, 여기 있지만 바로 얘는 재건축의 경우는 제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단수조항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 자, 이 중에 마지막으로 지정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경우냐. 천재지변 2년 내. 그 다음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는 가가지고 뭐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신탁업자가 하는 것을 동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쉽겠죠. 그러면 1번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맞는 소리가 돼야 되겠죠. 1번이 천재지변 등에 따라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 여기 있잖아요. 천재지변.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신탁업자 하는 걸 갖다가 뭐 했다? 동의. 그래 놨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하여 국토교통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맞죠? 2번 추진위원회는 추진을 대표하는 위원장 1명, 이사가 없습니다. 이사가 없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틀렸네요. 2번이 틀렸네요. 자, 당연히 2번이 틀렸다. 이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누가 없다? 이사가 없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추진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갔을 때 대표적인 건 뭐예요? 주민 대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걸 본다. 맞습니다. 추진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한다. 당연히 맞죠. 다음 5번 추진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후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2회 이상 경제입찰을 경우 수의계약 방법을 선정한다. 맞는 소리죠. 다음 7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자, 정비사업 조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떻게 설립하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 조합하면요. 성격은 공법상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이 법 우리가 정비법 있죠.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준용하면 되는 거예요. 민법상의 무슨 법인? 사단법인을 준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관 작성하고 동의를 얻고 인가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가 돼야 성립된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 동의는 재개발사업 경우는 자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4, 3, 2, 1 그러면 돼요. 사람이 먼저예요. 토지 등 소유자의 자 그러면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단지 안이 있을 수 있고 밖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의 경우는요. 각 동별 구민사의결권의 과반수에다가 과반수와 가서 토지증서의 4분의 3 이상 면적의 또 역시 4분의 3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밖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이렇게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조합원은 재개발은 당연조합원이지만 여기 있는 재건축의 경우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조합원의 지위를 갖다가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느냐 투기, 과열, 지구 등이 있다면 자 여기 보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일부터 그다음에 재개발은 자 가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부터 못하게 원래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경우 있어요. 사상 해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러면 자 옳은 것 그랬습니다. 7번 재개발 사업은 추진회가 조합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시 인가 고시 후에 자 우리가 봐봐요.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하여 그런데 추진회 구성은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고 알겠죠? 추진회 구성은 뭐 가지고 과반수 가지고 틀렸습니다. 네, 재개발 사업의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그러면 자 틀렸죠? 자 뭐예요? 4분의 3과 2분의 1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을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맞는 소리죠. 그 다음 주택법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양도할 수 없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어떤 경우에 있어요? 아까 사정이 생겼다. 세대원 전부 상속받은 대로 간다. 해외로 2년 이상 나간다. 이런 경우는 제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 재개발 사업 조합은 재개발 사업에 동의 아니요 재건축이죠. 재건축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8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아래 예시에 몇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단 면적은 충족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럼 여기 재개발 사업 있죠.
재개발 사업은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분의 3. 그러면 여기 보면 4분의 3이라는 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하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A가 보니까 1번, 2번 갖고 A는 한 명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4번지 보니까 3번 보니까 토지 소유자 B씨, 지상권자 D. 그래도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 한 명하고 B, C, D, E 이것도 한 명입니다. 그다음 4번은 소재 분리를 빼는 거죠. 5번에 시흥시도 하나가 있죠. 그죠? 자, 6번 2명이네요. 뭐냐? FG 하나. 그렇죠? 그다음 7번에 국가도 하나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명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결국 우리가 봤을 때 4.5명 이상, 4.5명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5명 이상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5명 이상이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계산 방식으로. 자. 그 다음 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다음 중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조합원은 취조로 조합설이 인가받은 후 창립총회에서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2회 이상 유찰됐으면 경제입찰 방법에서 했으면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맞는 소리죠. 그다음 2번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가서 총회에서 정관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받은 후에 정관. 자, 여기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규약 그래야 되겠죠. 뭐가 정하는 방법? 규약.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민 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제입찰, 수의계약 2회 이상 경제입찰이 유찰된 경우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5번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으면 3번은 뭐라 한다? 규약이 정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10번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시장군수가 그럼 비용은 누구? 시장군수 동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다음 2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 주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 구조안전성, 건축물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맞죠. 다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는 표현이겠죠. 뭐 주택자 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가서 4번 보면 정비계획 위반권자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제외고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에 관한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5번 보면 국토교통장관은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 취소. 국토장관은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토장관의 시도한테 하면 시도지사가 바로 위반권자한테 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제5절에 있는 사업 시행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사업 시행 계획 등. 자,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의 사업 시행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을 제외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요.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의 국토리를 정하는 서류 첨부하여 시장군수들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 받아야 된다. 오,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 다음 시장군수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내 60일 내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열람시키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3번 보면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 다음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필요하죠?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4-3-2-1 사람이 먼저 그랬죠. 4-3-2-1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과 면적의 2분의 1 그래서 분명히 틀렸네요. 자,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나의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 그 다음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사업시행 정비구역 안박. 자, 이미 뭐였어요? 하나의 소위 우리가 쓸 때 임시 주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임시 주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죠. 그 다음 사업시행 순환용 주택을 거주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을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 때는 역시 그 사람을 계속 임대 분양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관리처분 계획된 거로 본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해당 정비구역 안 밖에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주거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을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정당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갖다가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한 사유란 건 이미 제3자한테 매매계약을 차렸다 제3자 사용계약이 있다든가 알겠죠? 이러면 그건 제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이 틀렸죠. 모든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투기 등의 취득 보상의 법률에서 권리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원칙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사업은 수용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 재건축사업은 그런 말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이죠. 다만 천재지변 등이 있다. 그 경우는 예외가 된다 하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에 의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매도 청구. 자, 어떻게 하고 돼 있어요? 일단 사업 시행 인가 받았다 그러면 30일 내에 가서 자, 좀 대답 좀 해달라 하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서면으로 촉구한다. 1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있는 날 30일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진행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걸 서면 촉구.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는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 또는 주택공사 신탁업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역시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 맞습니다. 촉구받았으면 몇 개월 내? 2개월 내에 확답을 해줘야 돼요. 2개월 내.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면 동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반대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걸 본다?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동의하는 뜻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 뜻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의 소유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정답 자체가 좀
틀렸죠. 그렇죠? 해설 역시 조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로다 해줘야 되냐면 정확한 표현은 바로 3번은 정확한 표현이 4번이다. 그런 것을 아셔야 돼. 4번. 그래서 4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설 역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수정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3번에 있던 해설 역시 그건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틀린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치는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함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고시 있을 때 사업인정고시 된 걸 본다. 맞죠? 자,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물보상의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치는 보상의 법률에 의한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할 수 있다. 맞죠? 사후에 현물보상 이런 말 쓰는 거죠. 그 다음 3번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 또는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주택도시기준법에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4번 보면 자 4번 보면 자 역시 자 4번 보면 맞죠? 자 4번에 보면 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서 국토위계획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국토교통을 정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거기 5번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등에 해당 당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여기는 자 뭐로 보면 2종으로 보는 거죠. 2종으로 보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계량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 했다 그러면 2종, 수용 방식이나 관리처분 계획으로 했다 3종. 근데 거기다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했다면 준주거지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3번 정답 4번, 4번의 정답은 5번. 해설 역시 맞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제6절 문제를 나가면 되겠네요. 자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자 요게 며칠로 바뀌었습니까? 120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틀렸으면 알 수 있어요. 통지하고 공고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분양신청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단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재공고, 재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되어 있습니다. 맞죠? 4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 투기과열지구의 성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 자 몇 년? 5년 내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단수조항 있죠?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 결혼, 이혼 이럴 때는 가능하다.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죠. 종전이 60일에서 120일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아닌 것 그렇습니다. 분양설계 있어야 되겠죠. 분양 대상자 주성명 있어야 되겠죠. 다음 정비 기반시설 공동시설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이죠. 사업시행계획 내용.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작성 기준 우리가 이미 중요하다고 배웠죠. 자 분양설계는 분양신청 만료한 날을 기준점으로 수립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맞습니다. 그 다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토지입니다. 시도 조례가 주택 공급에 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부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3주택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하나뿐이 못 갖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투기과열지구는 하나뿐이 못 갖는다는 걸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이다. 틀린 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으면 이제 철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용수익을 정지시키죠. 사용수익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철거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는 때는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맞죠? 사용수익을 정지시킨 겁니다. 다음 2번 보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다음 4번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에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를 구상할 수 있다. 맞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아니죠. 관리처분 인가 받았으면요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이전에 철거하겠다면 그때 가서 시장 군수들한테 허가 받아야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사 완료가 됐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느냐? 그럼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공사 완료됐으면 이를 갖다가 준공 인가 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군수 등한테. 근데 LH공사는 자체 검사 받으면 된 걸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얘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면 이제 대지 확정 측량을 해요. 그리고 분양 신청자한테 자 여기 보세요.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자한테 통지를 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이 절차를 갖는다. 그러면 1번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할 때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관리처분을 수립한 경우 이전 고시 있을 때 다음날 해제되는 걸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국토기념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관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돼서 공사를 10년이 됐으면 머스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 네, 3번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는 때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렇죠?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세 공부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한다. 맞죠? 나서 여기서 이제 끝나면 시장군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그럼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에 분양받은 자는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권리관계가 이제 이전 확정되는 거죠. 이전 확정 맞습니다. 그다음 5번 대지 또는 건축물에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역권 등 권리 및 주택 임대차 법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로 설정된. 자,
지역권이라는데 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되겠죠. 지역권은 이전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 그대로 남는 거예요. 자 분명히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다음 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실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 그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다. 맞죠. 감사 4% 떼줘야 되겠고 그 다음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보면 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을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걸 뭐라 그래? 물상대위라고 하는 겁니다. 물상대위.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거기 7번하고서 이제 건축법원 다음 강좌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이건 뭐랬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설 철회안 시설 철회안은 경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공, 설계, 철거, 회계검사, 안전진단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1번은 대행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건축법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